출발 무등의 아침. 네,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표류 끝에 지난 화요일 이 아시아 문화중심도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통과 과정, 또 앞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가 그래도 이제 통과가 돼서 다행인데, 네네. 사실 그 부담도 굉장히 좀 컸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 가지 협상 과정도 힘들었지만, 이제 또 그 협상이 이제 끝났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 과정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예. 여야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뭐였습니까? 가장 큰 쟁점사항은 이제 세 가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국가 소속기관으로 하되 이 국가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걸 그 얼마만큼 유지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개정안에서는 제가 이제 초안에서 냈던 것은 그 국가 소속기관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부칙 조항으로 일단 국가 소속기관을 5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법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과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5년 후에 성과평가에 대한 이 문구를 놓고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저는 원래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그 성과평가라는 말보다는 재정 문제가 다급하기 때문에 안정화평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부 이제 저희가 국가 소속기관으로 하되 일부를 그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이 일부 업무를 일단 위탁을 해보면 그 위탁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국가 소속기관으로만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위탁 업무를 5년 동안 진행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난 뒤에 이제 그 위탁 여부를 더 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너무 이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혹시 그 놓친 부분은 없나라는 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번 협상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네, 기간 문제는 저희도 그 다급했죠. 그러나 이 문제는 또 저희가 그 저희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이 벌써 석 달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끊임없이 사실은 비공식적인 이런 그 협상을 거쳐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시간에 물론 우리가 그 7월에 임시 개강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도 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우리가 가능한 협상에서 가능한 그 시나리오는 전부 다 사실상 검토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아트법 통과를 두고 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과 거래를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국회에서는 이제 종종 있는 일이죠. 그러나 특히 이제 그런 방법은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은 야당이 쓰는 수법이죠. 왜냐하면 집권 여당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그거를 안 하면 통상적으로는 야당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어떤 그 서민이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법안이 있을 경우에 말하자면 여당에서 꼭 통과를 원하는 그런 법안을 주고 저희 법도 통과시키는 이런 그 방법인데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작년에 그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국제경기특위의 그 대상 국가 지원 대상으로 넣을 때 저도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을 여당이 한다, 다수당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소위 그 여당에서 생각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하고 맞바꾸고 싶어 했고 저희도 일부 양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보에서 통과가 됐다 하지만은 아직도 여당에서는 이게 광주만의 그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참 이게 좀 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의 대표께서도 그러고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광주만 그렇게 가지고 5조 3천억을 투자해야 된다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5조 3천억을 지원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위상이나 국가의 책임은 명확히 하지만 그러나 일본으로 위탁해서 위탁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 점을 설득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법은 통과가 됐지만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 문화전당이 잘 될 것인지 이런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법이 절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존 법에서는 개정안 이전의 기존 법에서는 운영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기재부에서 올해 예산에 운영비를 100억을 편성해 놓고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립으로 끝난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법이 운영에 대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기재부에서도 하루빨리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행자부와 함께 조직과 인력 배치 문제를 서둘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일부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또 일부 공무원 아니고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식으로 일을 일단 뭐 이제 5년의 시간은 걸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이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 성과 평가를 통해서 5년 후에 이제 다시 운영 주체가 결정이 날 텐데, 네. 이 성과 평가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적시가 됐습니까? 그런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고요. 다만 공공 기관들도 책임 운영 기관의 경우에는 일부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평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아특법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박혜재 의원께서도 여러 번 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통과의 어떤 의미 또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어떨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법안 통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광주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단추를 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 전체를 7대 문화 권역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대 문화 권역으로 개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책임은 문체부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도 빨리 이 7대 문화 권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또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지금부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활약이 필요한 때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아시아 문화전당 개발 운영에 더 많은 애정, 관심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혜자 의원이었습니다.